요즘 기업 경영 트렌드는 뭐지? 애자일? OKR? ESG?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경영 잘하고 싶다면 가인지 캠퍼스. 매월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하는 라이브 세미나와 컨퍼런스. 바로 적용이 가능한 무제한 경영 양식과 자료, 강의에서 드라마까지 다양한 장르의 영상 콘텐츠를 한 번에. 경영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잘하고 싶을 때 가인지 캠퍼스. 네, 잘하고 싶을 때 가인즈 캠퍼스. 경영자를 위한 영상 자료 무제한 구독 서비스 가인즈 캠퍼스에서 한 달에 한 번 월간 MBA로 진행하는 김경민의 경영 벙커이죠. 이번 달 7월 월간 MBA는 조직 스트레스와 번아웃 예방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자, 여러분들 라이브로 참여하셨으니까 스티커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인즈 캠퍼스에서 로드맵과 챌린지의 기능을 아실 거예요. 가인즈 캠퍼스 회원이시라면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스티커 발행하시고 이수하시면 이 라이브 시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나중에 수료증 받으시는 거 잘 아시죠? 그리고 가인즈 캠퍼스를 혼자만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직원들과 단체 영상관으로 도입하신 분들은 직원들에게 이것 수강해라 하면 이렇게 출석 체크가 돼서요. 자동으로 그 수료증이 나오도록 저희가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분들에게 이 주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가인즈 캠퍼스 구독을 하라 그러고 들어가서 수강해라 그러면은 수료증 인증해 주세요. 그러면 다 들은 거예요. 그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진도 관리 다 됩니다. 자, 조직 스트레스와 번아웃 예방하기 하고 있고요. 우리는 1강에서 회복 탄력성과 그릿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2강, 오늘 이 시간에는 직무 만족도와 단면 피드백 이야기 해드릴 거고요. 3강에서는 팀빌딩 강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4강에서는 멘탈 강한 직원 어떻게 채용하고 유지할 것이냐 이야기할 거고요. 마지막 5강에서는 경영자 스스로의 번아웃을 관리하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계속 가시죠. 오늘은 제가 전달해 드리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직무 만족도와 리더십 지수의 측정과 관리입니다. 직무 만족도와 리더십 지수의 측정과 관리와 관련돼서는요.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항상 예방이 처방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증상이 드러나면 그것을 처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 요즘 어떻습니까? 고객을 관리하는 것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요. 고객의 인텐트, 의도를 분석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상품도 설계하고 같은 상품이라면 상품 안내 페이지라든가 상세 페이지 다 바꾸는 거 하죠. B2B 기업도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날려보고 반응, 그러니까 클릭률이 어느 정도 나온지를 보고 우리 상품에 반영하고 B2B 클라이언트들 어떻게 하는지 다 봅니다. 똑같은 이유로 직원들도 이미 사직서 들고 온다. 이미 부서 간의 갈등이 발생했다. 그러면요, 그거 조절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뭐 자플래닛이니 블라인드니 거기에 이미 글이 올라와 버렸다. 그러면 그거 처방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 만족도를 관리하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이디얼스, 뭐 대표적인 D2C 기업 아닙니까? 그런 데들도 이런 어떤 기업의 온보딩을 관리해서 직무 만족도를 관리하기 때문에 직무 만족도란 뭡니까? 만족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기대 대비 경험이잖아요. 기대한 값이 뭐였는데 실제로 경험한 게 이거다. 그 갭을 관리하는 것이 만족 개념의 핵심이기 때문에 온보딩이라고 하는 거,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경력사원이 들어와서 조직 내에서 우리 회사는 이래요 라는 기대치를 맞추는 작업을 우리는 온보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인즈 캠퍼스 클래스에서요, 최근에 조직문화 컬처북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은 직원들이 들어와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생산성 차이가 한두 배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수백 배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값을 관리하는 것이 컬처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쪽에 추천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그거 잘 보시고 클래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업들이 카카오, 크래프톤, 무신사 이런 기업들 전부 다 기업들의 온보딩을 중요하게 관리하는 거, 자, 여기랑 연관이 있다. 여러분들 챙기시고 넘어가시길 바라고요. 동시에 버즈빌이라고 있죠. 뭐 아시는 분 많을 겁니다. 여기가 자플래닛 평점이 통상 3점 아래거든요. 여기가 4.2가 나오고 있어요. 조직의 피드백도 많은데 4.2 이상이 나와요. 왜 그러냐?
컬처북이라고 하는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의 직무 만족에 대한 기대치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 기대값으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게 컬처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6월 월간 MBA 때 5일 동안 컬처북에 관련된 조직문화에 관련된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쪽 추천 영상에다가 조직문화 관련된 우리 했던 거 쭉 올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거 보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영상을 보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파일을 꼭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직접 작성해 보는 거, 그거 리더들이랑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직문화 이야기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요. 직무 만족도 이야기를 오늘 제가 했어요. 직무 만족도 조사, 직무 만족도 측정과 관리, 이런 이야기를 하고, 뭐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 직장인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질문했는데, 매우 행복하다는 5%잖아요. 지금 보면 삶의 행복도와 직장의 만족도가 거의 유사하죠, 좌우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행복하지 않다 쪽이 더 많은 거예요. 42.7%, 43.5%. 직장인 행복 지수가 43.1%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1년 미만은 그래도 한 50%는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이상 되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이 가운데 실제로 조직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층들이, 특별히 2년에서 5년 차들의 만족도가 가장 떨어집니다. 게다가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 뭐가 느껴지십니까? 이 구간, 입사 1년차 구간.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갖지 않고 취준생의 기간이든 아니면 뭐 쉬고 있었든 다양한 그 기간 동안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가는, 1년이면 충분해요. 1년이면 행복하지 않을 준비가 다 돼 있죠. 그렇게만 내려가는 겁니다. 업무의 자율성, 업무의 의미, 업무의 자신감, 평균 만족도 어때요? 가인지 경영에서 그동안 계속 해오던 일의 즐거움과 의미와 성장이라고 하는 테마가 일반적인, 이제는 뭐 이게 중앙일보 통계잖아요. 블라인드하고 공동으로 했는데 이제는 일반적인 기업에서 다 인식을 하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직원들을 하나의 기계요, 어떤 리소스, 자원으로만 보지 말고 그 자체를 퍼포즈, 목적으로 보자. 코스트에서 리소스로, 리소스에서 퍼포즈로 이동하는 단계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직무 만족도의 개념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자료이고요. 타워스페인의 ISR 몰입 모델인데 굉장히 이제 상식적인 측면입니다. 첫 번째, 인지적인 측면이에요. 인지적인 측면, 경영의 목적이나 목표, 회사의 가치에 어떤 동의하는 거, 목표 성취를 위한 개인의 역할을 아는 거죠. 여기가 출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정서적인 필링입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직장을 일하기 좋은 일터로, 어제 공부하셨죠? GWP 공부하셨어요? 조직 자긍심, 그리고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마음의 문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적인 측면, 즉 액트가 있는데 뭐냐면 조직의 성공을 위한 기대 이상의 노력, 조직 성공을 위한 개인적인 동기부여, 개인의 능력 발휘의 기회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자기인식이에요. 그 가운데 공간에 몰입이 있다는 겁니다. 플로우가 있는 거예요. 직무 만족도는 그러니까 아는 겁니다. 마음으로도 함께 하고 싶어예요. 행동적으로도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직무 만족도의 개념으로 봐요. 직무 만족도가 높으면 직무 몰입이 당연히 높게 되는데, 직무 몰입이 이직에 미치는 영향 보시면, 직무 몰입이 높은 사람들은 이직 계획이 없는 게 51%예요. 반대로 직무 몰입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는 이직 계획이 없다가 15%. 이거 어떡합니까 이게? 뭐 이거는요, 지금 좀 시간이 지난 통계입니다만 더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더 이렇게 굉장히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1강에서 어떤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조용한 퇴직, quiet quitting이 있는데, 그게 앞서서 뭐가 있다? 조용한 해고가 있다. quiet firing이 있다. 그러니까 경영자와 회사가 먼저 직원들을 대할 때 해고한 것처럼 피드백도 안 하고 발전도 이야기 안 하고 의미와 몰입성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는 그런 조직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이직 의사가 점점 높아져 간다는 겁니다. 이 책 직무 만족도 이야기를 하면 이 책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도저히 안 다룰 수가 없어요. 그것도 깊이 있게 다뤄야 됩니다. 리더십 앤 매니지먼트, 유능한 관리자, First Break All the Rules, 이 책은요, 이 갤럽의 마커스 버킹엄이 대표서적으로 나와 있고요. 이거 같은 책입니다. 다 같은 책인데 출판사에 따라서
잘 모르겠어요. 판권이 이렇게 분리돼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저한테 좀 이야기해 주세요. 번역이 조금씩 다르고 아마 오랫동안 리더십 앤 매니지먼트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온 책이 퍼스트 브레이크 더 올드 룰스고, 그리고 지금은 유능한 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유능한 관리자가 이게 뭐 좋은 제목일까? 좀 그렇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이 책은 30년에 걸친 전 세계적인 종단 연구의 결과물을 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조직이 평범한 사람들이 입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준비되어지고 역량을 갖추어서 지속적으로 비범한 성과를 내는가에 관련된 연구였어요. 그래서 갤럽은 오랫동안 강점에 관련된 각자 개인들의 강점에 관련된 영역에 관심이 많았고요. 그런 개인이 강점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직장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잘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관심을 어디로 옮겼냐면 어떤 조직이 그 각자가 가진 강점들을 잘 발휘하게 해주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성이 높은 12개의 질문을 발견했고요. 그 12개의 질문이 그 개념이 영어로는 이런 개념이고요. 제가 좀 이따가 질문 번역된 버전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번역이 조금씩 달리했고 출판사도 바뀌어 있기 때문에요. 질문이 그 어떤 책을 보셨느냐에 따라서 익숙하기도 하고 좀 바뀌었네, 이렇게 최신 버전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2개의 개념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각 회사별로, 이건 뭐 컨설팅도 하잖아요. 각 회사별로 12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떤지에 대해서 뭐 진단도 있고 처방도 있고 그렇습니다. 12개의 질문은 4단계의 컨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등산 은유를 사용했고요. 얘네들이 베이스 캠프, 1캠프, 2캠프, 3캠프 이렇게 4단계로 했고 결국은 이제 정상 꼭지점입니다. 요거는 별도의 항목은 아니고요. 그래서 역할이 무엇이든 정상에 오른 사람은 그 역할에 익숙하고 역할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그 사명을 다해 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직무에 만족된다는 것은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은 아마 여러분들 조금 직무 만족이라든가 조직 몰입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익숙하게 보셨을 그림입니다. 제1캠프 기본 3개의 질문이 있고요. 제2캠프 3개의 질문, 3캠프 3개의 질문,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해야 될 3개의 질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영자는 조직 내에서 사람들이 정상에 오른 듯한 성취를 보이기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여기 베이스 캠프부터요. 베이스 캠프부터 한 단계 올라가야 이것을 조직이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행동이 4개죠. 3, 4. 조직이 진단해서 지금 1, 2, 3, 4를 각각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를 볼 수 있다. 이것은 여러분도 공부하셨겠습니다만 이제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라든가 혹은 빅터 프랭클의 의미 경영이라든가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몰입이라든가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해해 볼 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통찰입니다. 실질적인 통찰이거든요. 그래서 마커스 버킹엄은 고산병 감염을 주의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일터를 건설하는 토대가 베이스 캠프와 제1캠프에서 직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쪽입니다. 먼저 하위 욕구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관리자를 찾아야 긴 산행에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등정과도 같다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를 탄탄히 해야 2캠프, 3캠프에서 사고가 났을 때 베이스 캠프에서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관리를 안 한 채 그냥 돌격 앞으로만 해서는 조직이 각자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이 되지 못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2개의 질문별 의미. 자, 이게 이제 12개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베이스 캠프는 기본 역량입니다. 그래서 요 3개의 질문이에요. 나는 회사가 나에게 기대하는 바를 알고 있다. 뭐 경영자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또는 팀장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팀장이라면 구성원들이 회사가 나에게 기대하는 바를 알고 있습니까? 요거예요. 과업에 대한 이야기죠. 두 번째, 직장에서 내 의견이 중시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번역도 중요합니다. 중시된다가 아니라 중시되는 것으로 보인다. 자기 인식이라는 겁니다.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장비와 자료를 가지고 있다. 요 3개의 질문이 기본 역량입니다. 조직의 기본 역량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업무에 무엇이 필요한지 확실히 알고 일을 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입니다. Yes or No예요. 지금 여러분 스스로도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리더십 캠프예요. 이게 1캠프입니다. 리더십을 세우는 거예요. 4번에서 6번 항목은
자신의 재능을 맞춰보고 확인하는 단계로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한 리더십 질문이에요. 자, 보세요. 회사의 사명과 목표가 내 업무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나는 일상 업무에서 최선을 다할 기회를 갖고 있다. 내 동료들도 성과를 내기 위한 업무에 전념한다. 자, 이게 리더십입니다. 자, 피터 드러커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회사에서 생산성을 올리는 활동은 누구의 몫이라고 여겨졌습니까? 조직의 상층부, 즉 의사결정 내리는 사람의 역할이고 실무자들은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피터 드러커가 지식근로자 혹은 이그제큐티브라는 개념을 만들어냄으로써 조직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일을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서 조직이 가진 목표를 향해서 공동으로 함께 해결해가는 동역자다. 그러므로 지식근로자, 즉 경영자란 자기 성과에 자기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돈을 내가 주식을 얼마나 투자했느냐의 여부가 아니다. 이렇게 54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1954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이런 개념들이 여전히 있죠. 그런데 어떤 조직을 보면 일을 하다 보면 나는 나의 일상 업무에서 최선을 다할 기회를 갖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개선의 주체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개념이에요. 나는 이미 다 하고 있고 더 좋아지려면 사장님이 돈 더 투자해야 된다. 이게 아니란 이야기죠. 같은 투자와 자원 속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보다 좋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똑같은 편의점이지만 내가 알바로 할 때의 고객들의 만족도와 매출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할 때보다 좋은 거예요. 투자와 여건은 똑같지만 이것이 경영이라는 겁니다. 이게 조직이자 집단으로 확산이 되면 지식근로가 되는 거고 지식자본이 되는 거죠. 피터 드러커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갤럽도 마찬가지이죠. 두 번째가 팀워크입니다. 리더십 다음이 팀워크예요. 팀워크를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팀워크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3강에서 우리가 한번 다룰 거예요. 질문이 여기 4개 있습니다. 나는 지난 7일간 좋은 업무를 인정받거나 칭찬받았다. 나는 직장에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다. 내 상사나 동료 직원들이 나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지난 6개월간 직장의 누군가로부터 내 발전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요거 골든 미팅이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마찬가지로 이쪽에 추천 영상으로 골든 미팅 영상 띄워놓을 테니까 잘 보시고 우리 가인즈에서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3개월에 한 번, 분기에 한 번은 직원들을 1대1 미팅 하십시오. 그것은 골든, 지금 황금률입니다. 그래서 그걸 골든 미팅이라고 부르는 거죠. 지난 3개월 동안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도왔습니까? 앞으로 3개월 동안 어떤 도전이 필요합니까? 혹은 지원이 필요한 건 뭡니까? 이 대화를 1대1로 하시라고 말씀드리죠. 왜요? 그게 팀워크니까요. 팀워크는 뭐 아자아자 화이팅하고 회식하고 야외 가고 그게 팀워크가 아닙니다. 그게 옛날 이야기예요. 팀워크는 그 팀 속에서 각 구성원들이 도전하고 성장할 기회를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의 역할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캠프가 이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사에 강한 소속감을 가지게 되는 마무리 단계의 질문이죠. 2가지예요. 직장에 자기 개발을 장려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지난해의 업무에 있어서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가졌다. 이 4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조직 내에서 언더백 기업일수록 작은 기업일수록 사실은 조직 내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조직 내에서 전문가들이 다 완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가인즈 캠퍼스 이게 진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가인즈 캠퍼스 구독하게 하시고 단체 영상관으로 도입하면 저희가 할인 제도가 있잖아요. 할인 플랜이 있으니까 단체 영상관으로 도입을 해서 조직 내에 영상관을 만들고 가인즈 캠퍼스에 있는 여러 영상 소스를 조직 내에 집어넣어서 하면 진도표가 다 관리가 되거든요. 그냥 퍼블릭으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하면 개인 진도표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체 영상관으로 도입하면 여러분 회사만의 영상관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누가 어떤 영상을 봤는지 또는 자체 영상도 유튜브처럼 다 올릴 수 있게 만들어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저희 컨설팅 하다가 만들어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어떤 페인 포인트를 봤냐면 그래도 대기업은요 조직 내에 사내 강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커리큘럼 과장 정도 되었으면 어떤 교육 정도 받았네, 부장 정도 됐으면 어떤 교육 받아서 부장 됐네 라는 눈높이가 맞아요. 그래서 어떤 대화를 할 때 이해가 돼요. 근데 언더백 기업은
이게 시류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단어를 이해하는 사람, 이해 못하는 사람, 외부에서 경력직으로 들어와가지고 조직 내부의 언어는 전혀 모르는 사람 막 섞여 있다 보니까 경영자가 너무 힘들어요.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언제부터 이것까지 가르쳐야 되나 뭐 그렇고 뭐 잘 전수도 안 됩니다. 인기인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단체 영상관을 도입을 하셔서 자기 개발을 장려하는 사람이 있다. 그건 뭐냐? 계속 강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서 마음껏 이 안에서 스터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필수 영상도 좀 지정하고 이 강의는 전 직원 듣자. 이 강의는 신입사원만 듣자. 이 강의는 팀장 이상급은 좀 들으세요. 라고 해주고 나중에 한 달 정도 지나서 들어가서 보면 진도가 되니까 아, 다 들었네요. 아직 안 들은 사람 좀 들으세요. 이렇게 좀 부드럽게 가시란 이야기예요. 자, 4단계죠. 4단계입니다. 자, 첫 번째. 직원을 이때의 선발이라고 하는 것은 채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목표에 관해서 얼라인먼트 시킨다.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 기대치를 설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동기 유발이고 마지막 자기 개발이에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게 기초죠. 이게 리더십이고 이게 팀워크죠. 마지막 이게 성장이죠. 이렇게 보이세요? 이제 연결이 되세요? 직원 선발은 고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표에 세팅되는 겁니다. 목표에 세팅된 사람을 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내의 선발, 조직 외의 선발이 다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대치를 설정하는 게 리더십입니다. 동기를 유발시키고 이렇게 동기화 시켜주는 거, 싱크로나이제이션 해주는 거, 이게 팀워크고 마지막 자기 개발을 장려하는 것이 성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가이즈 캠퍼스에서 자료 뱅크로 할 때 이렇게 좀 쉽게 만들어 놨어요. 출처를 밝혀드렸으니까. 요게 뭐 글쎄요, 이렇게 그냥 혹시 저작권에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출처를 밝혀드리고 가능하면 이 책도 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읽으시면서 사용하시라고 저희가 해드리는 취지니까 혹시 문제 된다면 내리겠습니다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12가지 질문으로 해서 오랫동안 이거 했습니다. 거의 20년 이상 이걸 활용을 했거든요. 조직 내에 있을 때부터 기업들 도울 때 했어요. 그런데 약간 부족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한국적 상황에서. 그래서 그것을 20개 이상의 질문으로 조금 구체화한 겁니다. 오리지널치는 리더십의 매니지먼트라는 갤럽이라는 건 미리 밝혀드리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회사 만족도에서 핵심 가치와 회사 신뢰도를 좀 나눴고요. 직원들과의 관계, 업무 만족도 3가지 요소로 대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업무 몰입, 환경, 평가, 의사소통, 직장 분위기, 리더십, 그리고 회사 신뢰도와 핵심 가치 2가지로 좀 나눴어요. 그래서 6개월 단위로 저희가 추이를 좀 분석합니다. 컨설팅 할 때는 컨설팅을 저희가 직접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컨설팅을 들어가면 초기에 뭐 OKR 조직 진단도 하고 리더십 진단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직무 만족도 조사를 할 것을 권장해요. 아, 우리는 안 하고 싶다. 뭐 당연히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6개월 단위로 좀 조직을 분석합니다. 가인즈 컨설팅은 이런 방식으로 해요. 그래서 24가지의 직무 만족도 체크를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이 질문들은 여러분들 이 질문 항목은 저희가 한국적 상황에서 조금 더 보완한 겁니다. 오리지널치는 갤럽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24개 항목에 대해서 직무 만족도도 체크하고 각 부서별로 어떤 분석과 해석이 있는지 근속 연수별로는 혹은 성별로는 혹은 조직의 리더십별로는 어떻게 되는지 항목을 잘 나눠서 분석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분석을 해서 컨설팅을 할 때 조직의 경영자들이 부족한 게 많잖아요. 모든 거 다 할 수 없으니까 가장 이니셔티브가 되는 것을 토론하죠. 경영자와. 그리고 그 토론한 결과에 따라서 무엇에 집중할지를 안내하는 방식이 저희가 조직의 조직 문화 컨설팅을 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죠.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온라인상에서 강의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가치는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들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가인즈 캠퍼스 들어가 보시면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양식의 형태로도 있으니까 그거 출력해서 스스로 체크해 보시고 가까운 리더들한테 먼저 좀 체크해 보시고 어디에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왜 그러는지 내가 보는 뷰와 리더가 보는 뷰 혹은 신입사원들이 보는 뷰가 다르잖아요. 거기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뭔가 바꿔주면 효과가 확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EVP와 EXM 관리, 이거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개념이고요. EVP 개념은 뭐 2000년대 초반에 나왔고, 이 XM은 CRM이 CXM으로 좀
뭐랄까요, 깊어졌다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그게 Customer Experience Management로 고객 경험 관리로 요즘 바뀌었죠. 똑같아요. EVP도 원래 CVP에서 왔잖아요. Customer Value Proposition이었죠. 그게 직원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경영의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흐름은 뭐냐면 고객들을 대상으로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이 그 메커니즘 그대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랑 똑같아졌어요. 왜요? 직원도 하나의 고객으로 보는 겁니다. MZ세대들 이야기, MZ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약간 진부할 정도로 많이 쓰인 표현이지만은 그냥 여러분들이 관용어로 그냥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MZ세대와 인재들이 모이는 회사의 특징들을 보면 좀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입사원 초임 수준 당연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높은 게 존재하는 거예요. 직원 복지 제도라든가 조직 문화 분위기라든가 그 다음에 회사의 로케이션 이런 것들이 중요해졌어요. 여전히 연봉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언더백 기업의 경우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연봉을 평균적 나와 비슷한 규모의 수준과 격차가 나게 높여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연봉 수준은 그 원인 변수가 아니라 결과 변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연봉 구조가 이미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웅적 결단을 내리셔서 연봉을 내 경쟁자 대비해서요, 뭐 120% 혹은 150% 이렇게 많이 주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 경영자와 함께 듣고 있는 직원들이 함께 계시다면 그 결정은요, 정말 그 말 그대로 영웅적 결단입니다. 정말 경영자가 나는 정말 길거리에 내앉겠다. 나는 전셋집도 없고 그냥 나는 노숙자 될 마음까지 가야 그런 영웅적 결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연봉 구조는 조직의 규모에 따라서 수직적으로 하이라키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다만 희망적인 게 여러분 보시면 희망적인 게 뭐냐면 지금은 연봉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해졌어요. 다만 그 비슷한 선에서 핵심 인재들, 훌륭한 인재들이 뭘 기대하냐면 복지 제도나 조직 문화나 분위기나 로케이션 같은 어떤 그 본질적 요소 있죠. 그 일 자체에서 내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를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EVP를 복지라는 개념으로 지금 그 정부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제 복지라고 보면 그것을 문화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복지와 문화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영자가 돈 쓰면 되는 거는 복지고요. 돈 쓴다고 해서 안 되고 구성원들이 함께 해줘야 되는 건 문화예요.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개념 안에 복지도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저는 넓게 복지라는 단어를 문화라는 개념으로 포괄해서 이해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EVP는 Employee Value Proposition, 직원 제한 가치이죠. 직원들이 일을 할 때 이 조직 내에서 어떤 가치를 느끼면서 일하느냐의 요소예요. 본질적인 요소도 있고 또는 간접적인 요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업무 지원 인프라, 우리는 뭐 일일이 가서 결제받고 얼굴 보고 휴가 사인 받고 결제받고 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협업 플로우 중에서 플로우가 있죠. 협업 툴 중에서 플로우가 있죠. 뭐 노션도 있고 알로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 것 중에서 우리는 이걸로 써요. 그래서 휴가는 뭐 이렇게 하면 돼요. 보고는 이렇게 하면 돼요. 소통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근무 환경과 복지 같은 경우도 이런 사내 스낵바를 두는 회사들도 꽤 있고 이런 문화들을 갖는 거죠. EVP의 종류는 개인적인 직원들의 참여와 커뮤니티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인 삶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인재들을 조직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인재들을 모으고 있는 그런 조직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참여적인, 촉진적인 문화를 계속해서 만들어 간다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EVP에 여러 요소가 있고 추천 영상도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조직 스트레스와 번아웃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의 EVP, 이것이 구성원들의 경쟁력이 직결된다. 이 정도 챙기고 가시고 EVP와 연결되어진 개념입니다. 같은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이 XM이라는 개념이 최근에 등장을 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회사도 고객과 만날 때에도 먼저 여러 고객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소수의 고객을 만나서 애자일하게 MVP를 출시하고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를 출시를 하고 머스트 바이어블 프로덕트를 출시를 하고 그 고객들의 만족한 경험을 바이럴해서 그 다음에 피보팅 하는 것, 이것이 비즈니스에 지금 거의 그 정답처럼 여겨지는 거거든요. 글쎄요, 뭐 산업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처럼
조직 내에서 인사나 문화에 관련된 어떤 제도를 세팅하고 갈 때도 처음부터 엄청 고민해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10년 동안 이렇게 할 거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직원 경험 관리. 그러니까 작게 시작해보고 직원들의 반응이 좋으면 전체로 확산하고, 좀 시작했다가 반응이 안 좋다 그러면은 1년까지만 하고 내년엔 새롭게 합시다. 바꿔보고. 그렇게 어떤 조직 문화의 유연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확장 및 규모에 따라서 시행하고, 피드백을 반드시 받아보고, 계약 및 책임성을 가지고 하고, 실행 및 정렬의 문화를 가지고 하는 것이 EXM의 중요한 특질입니다. EXM과 EVP를 잘 활용을 하면 첫 번째, 직원들의 동기부여와 연결해서 매우 효과적이고요. 성과 향상, 다양한 것을 하고, 비용도 감소됩니다. 작게 시작해보고 확산하는 거니까요. 지속 가능하게 움직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꼭 짚어드리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언더백 기업이 EVP 혹은 EXM을 이야기를 할 때 대기업과 비교해서 뭐 좀 비교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엄청 어렵습니다. 엄청 어렵기 때문에 언더백 기업이 가진 차별화된 EVP를 발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다양한 업무의 경험이에요. 직무 경험의 다양성입니다. 솔직히 대기업에 가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여전히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됩니다. 내가 건축 설계사다.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내가 디자이너다? 디자인 실장님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기획에 관심 있다? 열심히 리서치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공은 팀장이 가져가는 구조가 이제 3년에서 5년 구조입니다. 전에는 10년이었는데 대기업들도 많이 좋아져서 한 3년에 5년으로 내려왔죠. 그런데 언더백 기업은 어떻습니까? 그걸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어때요? 다양한 직무 경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단 중요한 게 뭐냐? 다양한 직무 경험과 허드렛 일과는 해석의 차이입니다. 해석의 차이예요. 그래서 카페에서 그냥 1년차 직원이에요. 그 직원은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만들고 주방 청소도 하고 박스도 접고 유리창도 닦고 고객과 대화도 하고 뭐 바닥 청소도 하고 뭐 온갖 가진 일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어디 가서 대관 업무도 하고 세금 신고도 하고 은행에 가서 뭐 이렇게 하고, 그 작은 기업에서는 그런 일을 다 할 겁니다. 여러분들 카페에 입사한 1년차 직원이 이런 수많은 허드렛 일을 하는 거, 그거 다양한 직무 경험입니까? 잡일입니까? 그것은요, 이 카페 직원이 내가 나중에 1인 카페 사장이 되겠다라는 일관성이 있다면 그것은 다양한 직무 경험인 거고, 나는 여기서 좀만 하다가 다른 데 갈 거야 그랬으면 그냥 잡일 허드렛 일일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해줘야 돼요? 경영자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양한 일들이 업무 일관성을 가지고 향후에 당신이 전문가가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해 주었을 때 언더백 기업의 다양한 업무들이 직무 경험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주체적 업무입니다. 다양한 직무의 경험이었어요. 주체적 업무는 핸즈온 워킹이에요.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 네가 마음껏 좀 해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언더백 기업은 실수를 하더라도 그렇게 뉴스에는 안 나오잖아요. 솔직히 뭐 잘못했어도 그날 밤 9시 뉴스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더라도 그 리스크가 경영자가 감당할 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네가 결정하고 네가 한번 해봐. 이 정도 선에서만 나한테 말해줘 라고 하는 게 조금씩 늘어나야 돼요. 조금씩 늘어나야 돼요. 실수하면 우리 망한다. 모든 실수가 다 망할 정도의 실수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아주 작은 방식 정도는 스스로 하게끔 해줘 보는 거. 이게 차별화된 메리트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빠른 성장입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 이야기 하시겠지만, 언더백 기업이 직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은요, 조직이 매년 뭐 삼성, LG, 현대 뭐 5% 성장했다, 4% 성장했다 뭐 박수치고 막 그러죠. 작은 금액도 크니까, 작은 비율도 큰 금액이니까요. 근데 언더백 기업 5% 박수 안 치면 안 되죠. 박수 치면 안 되죠. 목표는 한 2배 성장 혹은 150% 성장 놓고 한 130% 정도는 성장을 해야 내가 한 2년차, 3년차 정도 되면 후배가 내 밑에 한 명 있는 거잖아요. 그런 빠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언더백 기업이 가진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적 관점의 조직 문화의 차별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순서가 있어요. 기업의 조직 문화를 좀 분석하시고 차별화된 강점과 가치를 좀 보세요.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EVP에 대한 요소를 가지고 직무 만족도도 좀 보시고, 기업 가치 그리고 또 인재 가치에 기반한 채용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자, EVP, EXM까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잠깐 광고 보고 오시죠.
회사 운영 전략 좀 세우고 싶은데 어디 물어볼 곳 없나? 응? 가인지 캠퍼스? 매월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하는 라이브 세미나와 컨퍼런스, 바로 적용이 가능한 무제한 경영 양식과 자료, 강의에서 드라마까지 다양한 장르의 영상 콘텐츠를 한 번에. 아, 경영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잘하고 싶을 때 가인지 캠퍼스. 다면 피드백과 리더십 지수를 관리하는 거, 이거 이제 바로 앞 강의와 연관해서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다면 피드백은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360도 평가, 뭐 상향식 평가, 동료 평가, 주로 평가라는 단어 너무 좋아하는데 피드백으로 제가 용어를 다 바꿨어요. 다면 피드백은 상사와 부하가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벗어나 다양한 원천이죠. 자기 자신, 동료, 상사, 부하, 내부, 경우에 따라서 외부 고객으로부터 피평가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피드백해주는 일련의 과정이다. 뭐 인크루트 자료 가져왔고, 다면 피드백과 비슷한 다른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다면, 여러 가지 차원, 나 자신을 보는 차원, 외부 내부를 보는 차원 해서 다면 피드백이 가장 적합한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른바 평가라고 하는 거 공정세대다 뭐 이렇게 불리울 정도로 평가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만 평가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계속되는 메시지가 뭐예요? 조직이라고 하는 게 상명하복의 조직을 넘어서 상호 간의 신호를 주고받는 시스템이 됩시다. 이런 이야기 계속해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피드백도 상사가 부하를 피드백하는 그 구조에서 상호 간의 피드백을 중요하게 되는 구조로 바뀌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면 피드백이 동시에 고려되어지는 겁니다. 삼성도 리더십 다면 진단체라고 그래서 역량 진단, 직무 세분화, 리더십 다면 진단제, 업적 평가 그렇게 해서 2021년 6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삼성그룹도 그 조직 문화를 혁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명하복의 문화와 분위기를 각각 책임지는 각각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프로로서 책임을 지고, 그래서 용어도 프로잖아요. 호칭을 프로라고 부릅니다. 임원도 프로고 신입사원도 프로예요. 대화할 때 누구 프로님 누구 프로님 똑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변화를 해가고 있는 거죠. NC소프트도 아주 오래전부터 있는 그대로의 모습, 여기는 등급평가를 하지 않고 개인이 있으면 그 개인을 다면 피드백을 하고 그 개인이 앵커 미팅을 통해서 이동항 대화해서 개인 평가를 종합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10명을 선택하거든요. 여기는 내 스스로 평가한 다음에 피드백한 다음에 내가 5명 선택, 5명은 필수. 그래서 그 10명의 피드백을 받아요. 그리고 그 피드백을 종합해서 자기 스스로 최종적으로 에세이를 또 남기는 겁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너는 이거 잘한다 못한다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에세이를 써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 피드백을 받을 대상을 선정할 수도 있고, 피드백 주고 싶은 동료가 있다면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열린 참여제라고 해서 그런 것들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LG도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도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혁신적으로 진행을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지난 13년 전에 사티아 나델라이죠. 이 CEO가 취임을 하면서 상대 평가를 없애버리고 절대 평가로 바꾸고 일방적인 상하위 평가를 보완해서 단면 피드백으로 바꾼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1등에서 5등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스택 랭킹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커넥트 미팅이라고 그래서 시스템 도입 미팅 전 3, 4명의 동료로부터 다양한 피드백을 받고 얼마나 협업을 잘했는지 임팩트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임팩트는 어떤 개념과 약간 반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냐면요. 이 퍼포먼스와 반대 개념, 반대라고 하긴 좀 그런데 아주 양립되는 개념이에요. 과거에는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의 성과는 뭡니까? 이렇게 질문해 있는데 지금은 당신의 임팩트는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어때요?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느냐, 어떤 충격을 만들어냈느냐가 더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내가 나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이용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이 업무에 있어서 어떤 임팩트를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변화하고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이동해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년에 수시 원온원 미팅을 20번 이상, 연간 2, 3의 매니저와 직접 미팅을 하면서 업무와 성과를 논의하고 수치 위주의 평가를 없애고 서술형으로 변경한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른바 퍼스펙티브 미팅 또는 커넥트 미팅이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다면 피드백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시라고 계속 권해드리는 것은 조직의 스트레스와 번아웃은 맨 처음에 한 방에 탁 터지지를 않습니다. 작게 시작이 돼요. 힘들어요. 누군가가 사직서를 가지고 오는 것은요. 어제 내가 퇴사해야겠다 생각하고 오늘 사직서 내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비교적 오래 걸려요. 비교적 오래 걸립니다. 그것을 초기에 감지하고 운용을 하는 겁니다. 그게 다면 피드백이거든요. 첫 번째,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하는 경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개인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평가를 위한 게 아니라 성장을 위한 방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해서 조직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운용되는 것으로 변화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면 피드백의 사전 체크리스트 여기 실어드렸습니다. 다면 피드백의 실시의 목적은 무엇이고, 다면 피드백의 시행 대상은 누구고, 또 목적, 대상, 다면 피드백으로 평가하고 싶은 영역은 무엇이고, 선호하는 매칭 방식은, 선호하는 피드백 방식은,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는,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 여부는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실어드렸어요. 저희 컨설팅 팀에서 만든 것이고, 저희가 컨설팅 노하우를 종종 그냥 여러분들 요 가인즈 캠퍼스에다 그냥 오픈해 드리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오픈해 드렸으니까, 컨설턴트들이 쓰는 것을 쉽게 만들어서 오픈해 드렸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고, 가인즈 캠퍼스의 클래스로 가시면 다면 피드백이라고 치시면 요 파일이 뜰 겁니다. 파일이 떠요. 그거 참고하시고, 스케일이 있고 점수 환산 참고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탁월은 110점 이상이에요. 매우 우수의 타인을 지도하는 수준의 행동이 나타난다. 이런 것이고, 1점은 습득 및 학습화 수준이 가끔 나타난다. 이게 1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 역량, 저희가 기본 역량 5가지로 정했어요. 여러분들 바꾸실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커뮤니케이션, 윤리의식, 조직 몰입, 능동성 5가지로 제시를 했고, 질문은 여기 실어드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개인이 작성하는 겁니다. 샘플로 실어드린 거고, 자기평가를 1점부터 5점 하는 거고요. 리더평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무 역량 5가지로 했어요. 지식 마인드, 프로의식, 목표 관리, 협업, 조직 적응력 했고, 질문 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시예요. 자기평가, 리더평가 여기까지 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즈 캠퍼스, 우리 초기 화면 이미지 가져왔고요. 이렇게 해서 이 질문하고 영역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기 어렵다. 그러면 방금 보신 거 그 항목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동을 여기다가 스스로 작성하도록 하는 거고요. 직무 역량도 여기다 하는 거고, 여기다가 리더 코멘트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요 양식 가인즈 캠퍼스에 있어요. 그리고 양식 작성하는 법 자세한 내용도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이거 전사적으로 미리 하시기보다는 리더들이 먼저 해보고, 경영진과 본부장급이 먼저 해보고 좀 보완하셔서 여러분 회사에 맞게 바꾸셔서 전사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올려드린 양식은 대부분 그런 순서를 띠시는 걸 권해드려요. 예시입니다. 그래서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네요. 일시 2023년 2월 28일이네요. 주요 강점인 역량, 지식 마인드, 윤리의식, 조직 적응력이네요. 약점 역량은 프로의식, 조직 몰입, 능동 자세가 좀 부족하네요. 셀프 피드백을 해봤더니 본인 스스로는 이렇게 체크를 했고, 리더는 이렇게 코멘트를 했네요. 결과지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자기평가가 빨간색입니다. 자기평가는 이렇게 지금 했고요. 리더평가 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리더평가와 자기평가가 차이 나는 부분 있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 조아리 윈도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와 남이 알고 있는 나를 비교해 봐서 격차가 많은 공간이 기회의 공간이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리더와 구성원이 대화할라 쳐도 대화의 거리가 없어가지고 다면 피드백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식을 잘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김 과장님은 어떤 점에서 좀 다르네요. 아, 그렇군요. 제가 보는 뷰에서는 이런 게 관찰돼서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하세요. 아, 제가 볼 때는 이래요. 내가 못 본 게 뭐가 있어요? 좀 이야기해 주세요. 요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내러티브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런 양식들의 공헌입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물론 이런 거 없이도 대화가 잘 되는 조직이라면 다면 피드백도 되고 투명하게 소통되고 안 써도 상관없겠죠. 근데 대부분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걸 기본으로 해서 요렇게 일종의 셀프 에세이인데, 에세이란 말 좀 또 현장에 가보니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소감문, 셀프 소감문 이렇게 쓰도록 하면 됩니다. 또 글을 쓰라 그러면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식만 가지고 그냥 대화로 합시다.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양식을 다 작성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기반으로 해서 생각하고 대화할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샘플 여기다 실어드렸습니다. 이번 연도 성과를 내기에 집중한 영역은 무엇이고 어떤 성과를 냈습니까? 이번 연도 과업을 진행하면서 얻게 된 지식은 무엇입니까? 이번 연도에 동료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이때 성과라는 단어를 썼는데 제가 임팩트 혹은 영향이라는 단어로 썼다가 버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로 쓴 것도 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그 단어를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성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내가 얼마나 숫자를 냈느냐 보다도 회사에 어떤 변화를 끼쳤느냐 거기에 좀 포커스 맞추실 것을 권해드려요. 이번 연도 과업 수행 중 어려웠던 건 뭡니까? 내가 본 모습과 동료들이 나의 모습에서 비슷한 점은 뭐고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다면 피드백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의 성장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샘플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양식 이렇게 실어드렸고요. 진행할 때 그 실무자를 위한 로드맵도 이렇게 실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실시간 채팅창에 올려놓으시면 제가 지금 여기서 끝나면 안 될 것 같고요. 남은 시간을 요 3번 챕터까지 하겠습니다. 대신 질문을 실시간 채팅창에 올려놓으시면 제가 그걸 보고 텍스트로 오픈 카톡방에서 답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니어 보드. 이것도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주니어 보드가 뭐냐면 자, 주로 과장급 이하의 젊은 실무자들로 구성되어서 기업의 방향성과 전략을 두고 자신들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기능이에요. 상향식 의견 표출이 가능하고 사내 문화 혁신에 나서거나 최고 의사결정가들의 의견을 직접 개진하기도 하고 조직 내의 세대 갈등이나 조직 문화 개선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주니어 보드에 찬성한다. 91.9%입니다. 어떤 통계조사 결과가 80% 넘으면 대부분이라는 표현을 쓰고 90%를 넘으면 절대 다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절대 다수가 주니어 보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예요. 주니어 보드, 그러니까 뭐 신입사원 이사회 뭐 이런 표현입니다만 꼭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경영진이 새로운 신입사원이 아주 젊은 사원들을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것에 전체적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찬성 이유는요. 활발한 의사소통이에요. 개선의 기회도 있습니다. 기업 문화가 좋아지는 것도 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 논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주니어 보드를 운영을 하는데 대기업들이 뭐 이렇게 TV에 나와가지고 삼성 이재용 회장이 뭐 신입사원 만나서 뭐 대화했다더라, 질문이 뭐가 나왔다더라.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작은 기업들은 어떤 거냐면 그냥 수시로 만나는 겁니다. 우리 신입사원들 뭐 3개월 차 이하랑 오늘 점심 같이 합시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라도 하십시오. 그렇게 수시로 만나는 거 하셔야 돼요. 언더 100이면 100인 이하 기업이면요. 경영자가 사실은 이렇게 할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실무자를 찾아가서 혹은 만나서 대화할 때 어떤 게 좋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조직 내에서요. 좀 신입사원들이 있다. 그러면 약간 비정기적으로 조금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좀 만나서 어떤 주제로 약간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좀 더 가면 좋겠어요? 질문 던지고 직접적으로 이야기 듣고. 대기업들은 뭐 이런 것들 합니다. 청년 이사회 이런 기업들도 하고 뭐 다양하게 움직입니다. 물론 대기업스러움에 도움도 됩니다. 또는 뭐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대표는 뭐 우스타라고 그래서 2주일에 한 번씩 계속 했잖아요. 우아한 수다 타임 그래서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전 직원 다 같이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언더백 기업에 있어서는 비정기성, 수시성, 비형식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챙기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내 CIA의 컨셉인데 중앙정보부 이야기인데 이게 정보가 돌아야 된다 뭐 이런 차원에서 CIA라는 표현을 씁니다. 넷플릭스는 부검 메일로 굉장히 유명하죠. 퇴사하는 직원들 뭐 넷플릭스는 뭐 해고 뭐 마음대로 한다 그거 오해입니다. 해고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최고를 얻기 위해서 해고까지 할 상황을 전제하고 최고를 얻겠다는 취지이지 막 잘라라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실제로 통계도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하는 직원이 있다. 그럼 이렇게까지도 해요. 1번 왜 떠납니까? 회사에서 배운 건 뭡니까? 아쉬운 점은 뭡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뭡니까? 넷플릭스의 메시지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본인이 작성하고 넷플릭스의 메시지는 인사팀에서 작성해서 전 직원 메일을 뿌려요. 이렇게까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인재가 몰리지 뭐 돈 많이 주고 해고 많이 한다. 그렇게 인재가 몰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블라인드에서 넷플릭스 직원을 대상으로 해본 결과 76%가 부검 메일 제도를 앞으로도 해야 된다고 밝혔어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정보가 흐르는 겁니다. 누가 중간에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떠나는 사람의 유언장과 같은 글이기 때문에 얼마나 솔직하고 진실되고 혹은 날카롭겠습니까? 그것을 감당할 정도의 조직에 그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커뮤니케이션 근육이 안 된 상태에서 하면 엄청 힘들지 않겠어요? 그 관리자들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고발성 이야기들도 다 있는 겁니다. 그걸 감당하면서 이걸 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그 어떤 고통을 감당하면서까지 이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조직 문화의 컨셉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의 스트레스와 번아웃을 예방하고 퇴사를 자발적 퇴사를 예방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부검매일 쓰다가 결정을 반복하는 직원도 생기고 진짜 회사에 감사한 일도 생기고 그렇다는 겁니다. 파타고니아도 비슷합니다. 파타고니아도 퇴사 인터뷰를 합니다. 여기는 인터뷰를 하는데 퇴사 인터뷰 하는데 뭐가 불만입니까? 왜 나가려고 합니까? 라는 질문 대신에 파타고니아에 왜 입사했었어요? 라는 질문을 첫 번째 질문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퇴사하려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다시 듣고 싶다.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돌아간다. 옛 추억과 경험을 떠올리고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한다. 마치 누구의 잘못도 따지지 않는 부부 상담의 회사 버전과 같다. 딘 카터 부회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파타고니아는 우리가 티타임즈 자료 가지고 왔고요. 파타고니아는 우리가 이제 캠페이닝 브랜드이자 카테고리 챔피언으로서 부러워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 안에 이면에 이런 조직과 구성원들에 대한 존중심, 어떤 그 집중력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요. 퇴사 인터뷰를 할 때면 파타고니아에서의 경험이 기대했던 대로였나요? 라고 묻곤 한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결국 이렇게 대답한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10배는 더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여러 가지의 이유를 위해서 새로운 비전을 찾아서 떠나갑니다. 마치 그 부부 상담하는 것과 같다라는 게 저한테 확 다가오고 여러분들 느껴지잖아요. 잘잘못을 따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직무 만족도 관리와 EVP, EXM을 통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원들의 번아웃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성장, 몰입을 위해서 주니어 보드와 다면 피드백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퇴사자의 오프보딩. 자, 오프보딩 이야기는 경영 벙커에서 벙커 특강에서 제가 한번 나눠드렸습니다. 웰컴 키트가 있는 것처럼 굿바이 키트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해드렸죠. 이쪽에다가 오늘 많네요. 이거 좀 많네요. 추천 영상 실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도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전사적 피드백의 기회로 성장의 기회를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에다가 다시 한번 다면 피드백 사전 체크리스트 실어 드렸고요. 피드백 질문지 그리고 작성하는 방법까지 실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칠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의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다면 피드백입니다. 세 가지네요. 다면 다시 쓰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리더십 지수. 갤럽에서 이야기하는 12Q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다면 피드백. 다면 피드백 하시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사내 CIA와 주니어 보드. 이건 구비 안 되네요. 이 세 가지의 키워드는 오늘 좀 기억하시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양식도 실어드렸고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두 번째 강의까지 했습니다. 내일 3강에서는요, 드디어 팀빌딩, 팀워크 이야기 하겠습니다. 조용한 퇴사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그것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MBTI 대중화를 통해서요, 서로가 요 에너지는 우리가 이용해야 됩니다. 잘 활용해야 돼요. MBTI를 강점으로 활용해야 되거든요. 자기 방어의 수단으로 쓰면 안 되거든요. 그거 좀 파도를 어떻게 탈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팀 강점에 관련된 조직팀 개인의 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강에서 제가 여러분들 뵐 거고요.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시간이 지금 좀 오버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주제에 대한 질문은 지금 채팅창하고 남겨놓으신 것들 요거는 제가 다 테이킹을 해서요. 여러분들 제가 낮에 김경민의 경영벙커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카톡방에서 김경민의 경영벙커를 치시면 아직 들어올 여지가 있습니다. 1,500명 아직 안 된 것 같고요. 들어올 여지가 있으니까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답을 달아놓을 테니까 거기서 소통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 7월 월간 MBA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자, 요거 스티커 잘 붙이셨죠? 요거 하셔서 SNS에 남기시고 오픈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필독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따라오고 계신 거 격려해드리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에 3강
팀워크와 팀빌딩, 강점 활용 조직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아, 우리 기업 올해 매출 올려야 하는데 좋은 인재도 뽑아야 하고 직원들 성과는 또 어떻게 내게 하지? 아, 이걸 다 어디서부터 해야 돼? 가인지 캠퍼스에서 시작하세요. 매월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하는 라이브 세미나와 컨퍼런스, 바로 적용이 가능한 무제한 경영 양식과 자료, 강의에서 드라마까지 다양한 장르의 영상 콘텐츠를 한 번에. 아, 경영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잘하고 싶을 때 가인지 캠퍼스.